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살인개미라고 불리워진다는 붉은 불개미. 지난 2017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재작년, 작년 계속 발견이 됐는데 올봄 앞두고 올봄에도 또다시 발견되고 혹시 한반도에 창궐하는 것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최고의 개미 전문가, 무려 40년 동안 개미를 연구하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원광대학교의 김병진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개미들도 겨울잠을 자죠? 네, 개미들도 겨울잠 잡니다. 지금 현재는 잠자고 있죠, 아직은. 3월 초입니다만은. 지금 3월 초니까 지금은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쯤 나와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네. 붉은 불개미. 네. 이게 북아메리카에서 왜 살인개미라고 불려졌습니까? 이 붉은 불개미가 원래는 남미 아르헨티나 쪽에서 살고 있었던 개미인데 원산지가. 예. 근데 이제 북미 쪽으로 배를 타고 또는 목재라든가 또 화물에 의해서 운반되어 가지고 네. 미국 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발생이 잘 돼서 그런 천적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천적이 없다? 네네. 천적이 없어서 미국 전역을 장악을 해서 피해를 많이 끼친 그런 개미이기 때문에 네. 그 개미들을 수입된 개미다 그래서 원래 Red Imported Fire Ant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수입된 붉은 불개미.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땐 옛날에 수입된 적색 불개미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불개미라고 하는 개미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냥 불개미가 따로 있고. 예, 불구스러운 개미. 예. 근데 여기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파이어 앤트니까 이제 쏘이면은 불에 데인 것 같이 아파서 그런 파이어 앤트, 그러니까 불개미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나라 현재 용어가 조금 적합치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파이어가 붙은 거는 개미한테 물리거나 쏘이면 불에 댄 것처럼 아프다.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해요,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죠. 예, 이제 그 목숨을 잃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보통 한 쏘인 사람들의 0.6에서 한 6% 정도.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알러지 과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좀 특이 체질인가요? 예, 이제 그렇죠. 알레르기 과민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0.6에서 한 6% 정도니까 예. 그 사람들의 경우는 아주 심해서 호흡곤란도 일어나고 빈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미국 북미 지역에서만 한 해 평균 한 8만 명 이상이 이 개미에 쏘인다고 그러고. 네네. 지금까지 1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 통계는 아주 정확하지 않은데 100여 명 정도는 이제 목숨까지 잃은. 네네. 근데 그 동안에는 이 붉은 불개미가 우리 한반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네.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맞습니까? 2017년이 맞습니다. 부산항에서. 2017년 9월. 네. 아마도 배를 타고 목재 이렇게 옮겨왔겠죠? 그 목재에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화물 곡식이나 그런 컨테이너 밑에다가 개미집을 졌는데 컨테이너를 옮길 때 따라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선박에 의해서 오게 된 겁니다. 개미가 지가 온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가져온 거죠. 바다 건너서 못 오죠, 개미. 그렇죠. 혼자서는. 그렇습니다. 그 크기가 좀 커요? 크기가 보통 개미 중에서. 3mm에서 6mm 작죠, 그러니까. 3에서 6mm. 젓갈색을 띄우고 침을 가지고 있고 크기는 한 3 내지 6mm 됩니다. 근데 이 개미가 2017년에 부산항에서 발견됐고 일명 살인개미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놀랬죠. 그리고 많은 방제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네. 박멸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닐 거라고 하셨죠. 예, 예. 근데 그 박멸이라는 말이 이 상당히 비과학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앞에 보이는 그 개미들을 없앴다 그래서 박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개미가 없어졌다고 완전 없어진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미 특성은 그 여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숙개미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번식을 여왕개미는 알만 낳고 예. 숙개미는 교미만 하고 일개미는 일만 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번식을 하려면 여왕개미가 이제 공주개미를 낳죠. 공주개미를 낳아가지고 공주개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신혼 비행을 해가지고 숙개미들하고 교미하면 그 개미들이 결혼해가지고 내려와서 땅에서 이제 내려오죠. 예, 예. 땅에서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번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미가 현재 없다고 그랬을 때 이 공주개미가 비상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바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위치엔가 땅 속에 지금 알을 낳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간만 부두에서 그 개미집을 놔두고 1km 반경으로 해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여왕개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개미는 박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저도 상당히 좀 그런 논박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곤란해지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개미의 그 생태 습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1km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있죠.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면 4km, 5km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운동장 같은 데 떨어져서 개미집을 지으면 쉽게 알아보지만 예. 수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개미집을 발견하기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초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풀들이 막 우거지고 나무가 있고 등등한 네, 데서 네. 개미들은 충분히 자기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거든요. 어딘가 숨어서 그렇죠. 사람 눈에 안 띄게. 그걸 확인 못했기 때문에 개미를 박멸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2018년에 또 나왔고 나왔죠. 부산에서 또 나왔죠. 2019년에 또 나왔고.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평택항에서 나왔어요. 평택. 예. 그 다음에 인천항에서 나왔고. 부산, 평택, 인천.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개미들이 옮겨온 것이 아니라 항구에서 발견된 거로 봐서 중국 화물선에 의해서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온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1, 2년 사이에 네. 그렇게 그 많은 그 영역을 점유하면서 초토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서 평택까지 1년 사이에는 못 간다. 못 오죠. 절대 못 오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 대구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기서 또 개미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정원석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그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쓰는 정원석 싸니까 그것을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 흙에 묻어서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것은 뭐 완전히 개미집을 갖다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르헨티나 그쪽이 첫 번째인데 네. 북미에서 창궐 하고 네. 이미 중국은 뭐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군요. 그것은 뭐 제가 그 2004년도에 저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으로 세상보기라는 칼럼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개미를 연구하니까 개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독자들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에 바로 이 적색 불개미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미에서 얘들이 북미로 가고 북미는 거의 뭐 초토화시켰고 그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미국의 북부 지역까지 거의 다 장악해가지고 그 완전히 뭐 그 지역에 있는 농작물서부터 가축들서부터 다 막 눈이 멀고 막 죽게 만들고 사람도 많이 쏘여가지고 막 절도하고 그래서 사람도 죽고 예. 그런 일이 1930년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70년 뭐 이상 미국을 교란을 시켰죠. 지배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옮겼냐면 호주 쪽으로도 왔어요. 호주. 예, 제가 2004년도 호주의 브리스번에서 세계곤충학회 할 때 제가 거기서 유연이 돼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고서 그 당시 2000년 정도 했을 때
홍콩으로 또 왔어요. 홍콩. 예. 그리고 이제 상해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중국 상해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이건 안 되겠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상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이 살인 적색 불개미다. 이렇게 제가 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이제 2017년 첫 발견 이래 재작년, 작년 장소를 달리하며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디 한 곳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곳에서 이미 여러 곳에 도착해 있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에 발견했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그것도 아니고 인천에도 그냥 먼저 발견만 그렇죠. 부산에서 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미 우리 한국 전역에 이 붉은 물개미가 퍼져 있다? 우리 한국 전역에는 아직 퍼져 있지 않고 항구를 지금 항구 지역 항구를 이제 하나의 그 기점으로 해서 예. 지금 안쪽으로 침투되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이 타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살인개미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니까 정말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예. 하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193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개미 때문에 사망자 숫자는 한 10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개미 중에서 이 개미를 무섭게 보는 것은 다른 개미하고 들려서 예전엔 아주 그 집을 빨리빨리 번식을 해서 그 크기가 집의 크기가 식구가 아주 엄청 많습니다. 다른 녀석들이 뭐 몇천 개라면 얘들은 몇만 개 이상 그 집 식구가 예전 사회생활하니까 개미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쭉 일개미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먹이 획득을 해오고 집을 짓고 살거든요. 네. 예. 그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녀석들만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지 다른 그 여왕개미에서 태어난 것은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싸우죠. 싸웁니다. 예. 같은 종인데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게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이유가 남미에서는 천적이 있어요. 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천적이 있는데 이 북미로 왔을 때는 천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선 천적이 뭐였어요? 천적이 이제 거기는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류들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새들이 많습니다. 새들이 좋은 먹이가 되고 뭐 개미핥기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저거고 그래서 그 남미 지역이 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하여튼 천적 관계 이런 것이 잘 컨트롤되고 있는 곳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북미는 그런 게 적었고 북미는 그렇지 않죠. 북미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가서 퍼졌군요. 단순하잖아요. 확 퍼졌군요. 그러니까 확 퍼지면서 미국에 있는 토착개미를 초토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미국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타임지에 미국은 적색 불개미에게 굴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하면서 퇴치하려고 했죠. 거기 뭐 미국의 미 농무성 그러면 돈 아닙니까? 또 NIH,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들을 퇴치하려고 했지만 퇴치를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토착개미들을 이들이 초토화 시킬까요? 그럴 뭐 초토화까지는 못 시키지만은 아마 같이 살아가지 않겠는가. 세상에 우리나라 그 환경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박멸은 못하는 거죠. 박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박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느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놓고 과학적으로 없애는 걸 박멸을 하지 자연 상태에서의 박멸은 큰 기후 변화, 그다음에 또 천대지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 그다음에 기후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에 의해서나 멸종되고 박멸이 되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개미하고 감이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붉은 불개미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한 개미들도 또 있다면서요? 뭐 개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악명 높게 숫자를 많이 증폭시켜 가지고 쭉 점령해 나가는 건 역시 뭐 지금 악명 높은 이 붉은 불개미고 그다음에 총알개미라는 개미도 있습니다. 총알개미. 뷰릿 앤트라고
총알 그 이름도 재밌게 지었어요. 예. 이 애한테 쏘이면은 얘가 이제 우리 폐인의 그 아픔의 정도를 독성을 가지고 우리가 4 정도로 보거든요. 네. 우리 이쪽에 있는 붉은 불개미는 1.2 정도로 보고. 독성 지수 1.2. 그렇죠. 이제 이쪽에 총알개미는 4. 4.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지금 말벌이 4예요. 말벌에 쏘여가지고 병원 안 가면 거의 90% 죽습니다. 네. 늦게 가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독성이 있는데 얘들한테 쏘이면은 아플 정도가 아니라 총알이 들어와서 박혀 있는 정도다. 그래서 총알개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알개미 없어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에. 예. 아까 왜 개미가 곤충강, 예. 벌목, 개미과. 예. 아니, 날아다니는 벌하고 기어다니는 개미가 이게 같은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미가 개미 이제 계급이 있어요. 개미는 여왕개미를 낳게 되면은 날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맞아요.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죠. 날개 있습니다. 예. 여왕개미 날개가 있는데 여왕개미가 날개를 갖게 되는 것은 여왕개미가 어미의 여왕개미가 알을 낳아가지고 만들어진 개미를 공주개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공주개미도 있고 그다음에 일개미도 있는데 공주개미가 만들어지려면은 잘 먹여야 돼요. 똑같은 조건인데 잘 먹이고 아주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면 이제 여왕개미가 공주개미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적당히 길러버리면 일개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개미는 이제 알만 낳아가지고 교미하지 않고 나온 개미를 수개미라고 부릅니다. 수개미는 이제 그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수개미도 날 수 있죠. 예. 근데 수개미는 딱 보면 보입니다. 이게 아주 가슴도 좁고 날개도 시원찮고 뭐 동물들이 한 번 날고 그냥 죽잖아요. 사실. 한 번 이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교미를 합니다. 이 여왕개미가 이제 아주 유인을 하죠. 페로몬을 탁 발산시켜서 날씨가 따뜻하고 한 4, 5, 6월 되면 바람이 살랑살 불 때 쫙 타고 올라가면 그 페로몬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개미, 이 집, 저 집 가릴 것 없이 그 종의 개미들, 수개미들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만 마리가 여왕개미를 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한 마리나 한 두세 마리가 교미를 하고 나머지는 지쳐서 다시 내려올 힘이 없어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죠. 수개미는. 그다음에 여왕개미는 내려오죠. 여왕개미 내려오는데 여왕개미가 교미해갖고 성공해갖고 내려오지만 쫙 바람 타고 오다가 많은 그 새들이 낚아채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다 먹어 치워버리고 땅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퍼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은 복권 당첨되는 것만은 힘듭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개미집에 만들어지죠.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는 일개미들이고 일개미입니다. 날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왕개미, 공주개미, 숙개미들은 날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벌목 개미과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시죠? 개미들이 보통 수명이 몇 년이라고 봐야 돼요? 숙개미는 훨씬 짧을 것이고. 뭐 숙개미는 그 교미로 올라갔다가 죽으니까 그런 것은 1년 미만이 되고 이제 오래 사는 개미들은 한 15년 됩니다. 근데 개미 종류가 만종이기 때문에 그 개미 종류마다 또 수명이 달라요. 단순하게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들죠. 그래도 15년씩 사는 개미도 있다. 언제부터 이 지구상에 개미가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선배죠. 아니 현생 인류는 10만 년 전 그렇죠. 길게 잡아야 20만 년이라는데. 그렇습니다. 유인원이 한 3, 400만 년 정도 되고 호모 세피언스가 나타난 것은 10만 년 조금 그 정도 되니까 개미가 나타나서 제일 얘들이 아주 좋았던 점은 그 생명공학적으로 아주 날개하고 그 몸 사이즈하고 다리가 잘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개미처럼 저렇게 다리를 6개를 가지고 달린다면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인체공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그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힘도 세고 20배, 30배 맞아요. 자기보다 한 40배 이상 되는 그런 지렁이 같은 것을
몇 명이 끌고 옮길 수 있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지구상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거고 또 재미있는 것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개미가 있어요. 네, 어떤 녀석들은 그 진딧물의 애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집안에 갖다 놓고 예, 나물 죽에다 올려놓고 진딧물을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진딧물을 키워서 진딧물을 잡아먹지 않고 진딧물이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 단액, 액을 먹죠. 넥타라고 부르죠. 예. 그거를 빨아먹고서 살기도 하고 예. 뭐 또 뭐 그 노예개미도 있고 이 개미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얘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선배고 그렇죠, 예. 지구상에 만종이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미를 다 합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합친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인간 살아있는 인간을 모두가 다 한 곳에 놓고 땅 속에 있는 모든 개미들을 다 모아서 시소에 놓으면 그 개미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량을 비교를 하려는데 예. 지금 개미 분포를 보면은 개미가 북극하고 남극하고 해양 지방 바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점령했어요. 다 있죠? 예, 전 그렇죠. 지구상에? 예,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의 모든 서식처를 개미가 장악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찌 보면 전 지구에 퍼져 있는 건 개미하고 인간 두 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자마자 많은 그 환경을 오염시키고 했지만은 개미에게는 그 오염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땅을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보다 몇백 마리 개미가 나한테 밟힌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 덮여 있습니다. 네.